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3일 KB부동산 리본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월간 KB주택시장 구경 자료에 따르면요. 6월에 전국주택의 매매 가격 전월 대비해서 0.48%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요 50개 아파트를 돌아보면요. 3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56%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강도 높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번을 훌쩍 넘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데 이마저 듣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부동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진경제연구소 소장 오준묵입니다. 토마토 통해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매주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 핫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말씀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의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오준묵 소장님과 좋은 부동산 콕 집어서 좀 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슈를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이슈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보시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얘기 늘상 들으실 텐데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재개발 특히나 초기 단계에 관심이 증가하는 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슈 정리 좀 도와주실까요? 네. 현 정부 들어서 8.2 대책, 9.13 대책, 최근에 6.17 대책까지 상당히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데 속된 말로 약발이 오래 안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길게는 한 4, 5개월 정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약보합을 유지하다가 또 최근에 6.17 대책 이후도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더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 그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서 서울의 새 아파트에 계속 그 입주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부분이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서울의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급책 중에 하나가 그 택지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비 사업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풀어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전문가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좋은 곳에 새 아파트 공급이 갈수록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초기 단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리스크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기 단계에 이렇게 관심이 갈수록 집중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아무래도 그 규제가 좀 더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6.17 대책에서도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갔죠. 특히 안전진단도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진단이 강화된다는 자체는 초기 재건축 사업장이 이를 개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따라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결정적인 부분 하나가 일단 재건축 사업장은 초과이익 부담에 대한 그 환수금이 이번에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대비해서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 때문에 재개발 사업장으로 더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5월 초에 이렇게 발표됐죠. 공공 재개발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도 현재 그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약 한 102곳 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LH나 SH에서 공동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 포함해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은 그만큼 늘어난 부분에서 그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50% 늘리더라도 그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따라서 보통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사업장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단축하겠다. 따라서 성북 1구역이나 증산 4구역 같이 현재 이렇게 초기 사업장에서도 상당히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재개발 초기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또 정부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그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예전에 광희의 넓은 부분의 어떤 재개발 전면 철거해서 이렇게 한 1000세대 이상 짓는 재개발이 지금 많이 이렇게 유축되다 보니까 좀 더 작은 공간을 빨리 공간을 이용해서 그 재개발 못지않는 사업성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일단 초기 사업장은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서울시나 서울에 붙어 있는 광역도시나 서울의 그 수도권 대도시의 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된 데는 보통 프리미엄이 한 3, 4억, 또 사업시 인가 이후 단계는 한 6, 7억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따라서 작은 돈, 왜냐하면 구역 지정 이전 같은 경우는 전세 이용해서 뭐 1억 내에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관심을 증가하는 것 같고요. 또한 기존에 그 뉴타운 해제되면서도 많이 실망하신 분도 있지만 그때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께서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세제가 강화되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재건축 초기 사업 단계, 노도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 동의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투자의 어떤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 단계에 이렇게 파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작은 우량한 지역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도 투자금 원금을 그 상향 더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현재 젊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청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가점제는 서울에 통상 한 60점 이상 돼야지 서울의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젊은 분들은 세대수나 아니면 세대원이나 아니면은 그 무주택 연한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일단 재개발 사업장의 초기 단계에 앞으로 입주권을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포함해서 분당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있죠. 현재 건축 연한이 보통 20년,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질비합니다.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원칙적으로 재건축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규제도 심하고요. 또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을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도가 많이 된 그 재개발 초기 사업장으로 이렇게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의 마곡이나 유래 다음으로는 공공택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다. 현재 서울시에서 유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러지만
임대 아파트가 많고요. 또한 유지 같은 경우는 뭐 나홀로 아파트나 동도 작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곳은 대단지에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 투자해야지 앞으로 그 실익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곳은 대단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마을에 간 저주고 길 정비하는 그런 생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원하는 부분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개발해서 그곳의 새 아파트 가치는 갈수록 그 미래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다르게 도심지 인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은 그만큼 가치는 오히려 재건축 사업장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투자에 관심 갖는 것 같고요. 대형 건설사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인데도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안정된 그런 먹거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가 많이 수주를 신청하면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더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장의 어떤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투자에 이렇게 관심 갖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최근에 재개발 사업장 특히 뉴타운의 새로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분양가 대비 한 두세 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많이 이렇게 반대하셨던 분들도 해제된 지역도 새로 재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가치 때문에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자체 그런 매력 때문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또한 서울은 여러 가지 개발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GTX 노선 포함해서 많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 소업 그 초기 단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재개발 초기 단계 관심 증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서는 초기 단계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더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재개발 초기 단계에 왜 관심이 몰리는지, 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지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계속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전화 2128-8555번,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을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냐면 오늘은 경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다세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소장님 일단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개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정보 전에 입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남하면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상당히 이렇게 서울에 떨어져 있냐 하지만 송파구 다음 유래신 도시에 붙어 있는 지역이 성남 중원구 수정구입니다. 중원구는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에 살짝 비껴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초기 사업 단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이렇게 노도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8호선 분당선 통해서 송파나 강남권까지 진입이 원활하고요. 본매물 있는 위치에도 8호선 단대오거리에서 약 10여 분 거리에 있다. 또한 전용 면적은 약 한 36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4층 중 2층에 위치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화장실인데 일단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초기 사업장이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때까지 그만큼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드릴 예정이고요. 94년도 된 상당히 오래된 그 노후된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매가는 보통 이 정도 평형대가 한 2억 초반대, 2억 1천만 원 정도 하겠고요. 뭐 건물 사진은 외관이 상당히 그 옛날 건물입니다. 그만큼 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일단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에 그 리모델링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드릴 예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룸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곳이긴 합니다만 여기 위치 참 좋아요. 8호선 단대오거리 역에서 좀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단대오거리 역 이거 이용하시면요. 서울 잠실까지도 20분 안에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확한 입지와 함께 여러 가지 호재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입지, 호재 그리고 가격까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지가 가장 부동산 투자할 때 넘버원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탄탄한 입지 근처에 있는 매물을 사시는 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성남 구시지가 중원구 그 수정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급 이상으로 세대수가 많은데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약 5만 세대 거대한 신도시가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송파 권역에 가깝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도 한 30분 내에 이렇게 차량으로 도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위례나 판교, 분당, 강남권 못지않게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됐는데 성남 구시가지가 새로운 아파트가 나타나면 그만큼 판교나 분당, 위례 못지않는 그런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본적은 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친구대학이나 가천대도 있고요. 성남 구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그 초중고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자나 실거주 목적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또 그 분당선이나 8호선을 이용해서 성남권이나 아니면 또 위례 신도시, 수서 그리고 또 송파까지는 약 한 10여 분 내 이렇게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개발호지까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구시가지가 약 2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신중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주가 거의 임박했는데 분양가 대비 약 그 2배 정도, 지금 84제곱미터가 10억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될 정도로 그만큼 성남 구시가지가 상당히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인가 받은 지역은 보통 프리미엄이 4억 정도 붙어 있는데 본지역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개발이 확장되면은 본지역만큼 어떤 가격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본지역의 여러 가지 전철 노선이 지금 8호선 분당선 통해서 원활히 서울에 진입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연장돼서 광주까지 갈 예정입니다. 현재 구시가지에 약 한 7개 정도 전철역이 추가로 생길 예정이고요. 수서 광주간은 지금 그 사업성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까지 수서까지 본지역에서 한 10분에 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월판선까지 통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철 노선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렇게 개통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판교나 분당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는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실리콘 밸리하고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ITBT, 우리가 4차 산업 선도하는 기업체가 현재 약 한 1270개 정도가 제일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2023년까지 제3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무려 한 14만 명 정도의 그 고급 두뇌들이 이렇게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 아파트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시가지가 전면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구시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 그 산단이 복합 개발돼서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이 본적을 이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적은 상당히 노후도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접근이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1억 5천 정도. 임대가 뺀 6천만 원 같다. 앞으로 이제 그 구시가지가 이주하면은 그 전세가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입주권까지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는 지역의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 중원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치 참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하철역 이용하게 되시면요, 서울의 잠실, 송파 여기까지 20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송파 생활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단대 오거리역, 지하철역 이름에서 대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군이 좋은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를 둘러봤을 때도 성남 구시가지 쪽 사업장이 뭐 25개 이름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 호재 물론 빠지지 않고 다양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드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의 다세대 주택 가격까지도 챙겨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혹시나 좀 부족한 점 있으시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로 들어가 볼게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세대를 만나볼 텐데, 자, 그러면 소장님,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개요 건물 특징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는 성남시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의 중심 업무 지역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성북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성북 제1 재개발 사업장 내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입주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바로 붙어 있다, 역세권에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분양 면적은 52제곱미터인데 현재 4층 중에 3층에 나온 그 다세대 주택입니다. 올
한 10여월 개 이렇게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그 건물 상태는 이제 지하 1층은 주차장하고요. 4층까지인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그 고급 두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빌트인도 되고요. 상당히 건물 외관도 신경 써서 이렇게 그 갖춰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입지까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그 성북 제1 재개발 사업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성북 3, 성북 2 그리고 기름까지 뉴타운 쪽이 상당히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성북 2구역도 한성대 입구역에 딱 붙어 있는데 이 지역이 작년 말에 그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은 공공 재개발에 가장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초기 사업장 중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학교가 잘 돼 있습니다. 성균관대 포함해서 우리 전통사학들이 고려대 또한 그 한성대 같이 인접해 있고요. 또한 서울과학고 포함해서 초중고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창덕궁이나 정묘 같은 우리가 통상적인 얘기는 문화나 습세권까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종로나 아니면 그 기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입지다. 그리고 종로권 같은 경우는 전철 타고 한 두세 정거장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상업 밀집 지역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개발호재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동북성경제처리 작년에 이제 착공 이식을 했는데 앞으로 한 2026, 7년 정도 이렇게 준공역입니다. 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렇게 역이 생기면 그만큼 강북권이나 왕십리까지도 한 10여 분 단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강북횡단선이 지금 서울시장이나 상당히 그 집권당에서 관심 있는 그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올 7월 달에 국토부의 사업 타당성이 지금 그 통과될 거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 빠르면 한 2022년 정도 이렇게 착공이 되지 않나. 일단 강북의 9호선이라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본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기름역 이용하면은 청량리나 아니면은 그 목동까지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성북구나 이쪽 동선 쪽에 그 2030 플랜을 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고급 빌리지 개념의 어떤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방 그리고 미대사관 그리고 숲세권까지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새 아파트 약 2,000세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홍릉바이오 우리가 직주 근접이 돼야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만큼 홍릉바이오가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약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이곳에 석박사급 2만만 평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상주할 예정인데 그만큼 본 지역까지 인구 유발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격 상승에 그런 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 1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있는 매물인데 3억 5천만 원 가격 예상되고 있고요. 임대는 전세 2억 6천만 원. 앞으로 이제 전세급한 9천만 원 따 상넘 1구역의 재개발 사업장의 입주권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북구 성북동 돌아봤습니다. 12월에 신축이 되는 곳이죠.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4호선을 금방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학군도 훌륭하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식도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전철이나 강북 횡단선 알고 계시죠? 9호선이 강남을 이제 과로 지른다면 강북 횡단선 그에 비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 이런 호재들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가격까지 챙겨드렸고요.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과 인사 나눌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세미나 소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세미나냐면요. 제목부터 알려드리죠. 주택정비사업 초기 투자 전략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도 괜찮아요.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면 상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랫지방에는 지금 비가 굉장히 폭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쪽에도 이제 곧 오늘 오후부터 온다라고 하니까 점검 잘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우수한 교통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인데요. 자, 대표님, 지난해 서초구에 참 큰 호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바로 5월 달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서리풀 터널 인근의 방배라든가 내방역이라든가 이런 교차로의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개발과 수요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도심에서는 갖추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내봉제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가치를 보유한 바로 그곳이죠. 서초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살기 좋은 그런 환경들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자,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일단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네, 서초구 방배동은 지금 교통편이 전철이나 또 내지는 자동차로도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배동에는 지금 4호선, 2호선이 지금 교류하는 환승이 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도보로는 약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7.80에 실상 면적이 42.80입니다. 층수는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 6층에서 4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올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 있는 완전 풀 옵션이고요. 거실, 화장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 3월 달에 준공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4억 6,8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건물은 지금 현재 나오는 사진에 있는 건물입니다.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동에서도 단지화가 되기 위해서 그 옆에도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여성이 지금 건축주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너가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내부로 들어간다면 그 내부에는 또 여기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룸이라든가가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게 그 화이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작은 평수이기는 하지만 13평에 달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지금 에어컨이 2대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안방과 거실에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또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거실에 붙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음식을 하시면서 밑에서 그 세탁을 할 수 있게끔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들어 있고 냉장고도 지금 현재 시스템 냉장고가 들어있는 게 아주 우선 그 간편한 생활권이라고 보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는 타일을 써서 굉장히 면적이 넓고 샤워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룸 주택인데요. 2020년 3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몇 달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신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님께서 참 옵션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에어컨도 여러 대 있습니다. 완전히 all, truly, perfect, 풀옵션을 자랑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위치죠. 여기가 지금 초역세권이라는 거예요. 대표님 걸음으로 한 2, 3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같이 정말 빨리 걷는 사람은 1분 되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사당역 완전 인근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호재 그리고 가격까지 한번 챙겨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현재 2호선에서 4호선 더블역세권 사당역입니다. 도보로 2분 걸릴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에 있는 주택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한 5분 정도 도보로 걷는다면 7호선까지 만날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 만날 수 있는 내방역으로 통하는 그런 7호선, 고속터미널까지 만나는 7호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자동차로 이용한다면 고속도로에 지금 잠원 IC라든가 방배 IC라든가 하나는 지금 위에 강남 순환도로를 통해서 사당 IC를 통한다라고 하면 고속도로 진입이 굉장히 빠르고요. 올림픽대교를 통해서 시내 접근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시내의 지금 중심지라든가도 한 거의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초로 밀접되어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 완벽한 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 3구에 적었죠. 이 강남 3구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첫 번째 8학군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군으로 인해서 강남이 커졌듯 지금 학군도 굉장히 초중고 대학교까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주하시면 도보로도 충분하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방배동은 광화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업무적인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출퇴근에 간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2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쾌적한 녹지 공간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고 요즘에는 공기가 나름대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 주택 안에 공기청정기도 들어 있습니다만 몇 발자국 안 가서 2, 3분이면 닿을 수 있는 서리풀 공원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매봉재산도 있고 또 올림픽도로에 가면 올림픽 한강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요. 낙성대라든가 여기에 국립현충원이라든가가 다 곁에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배동이 하나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하나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편이 완화되고 편해졌거든요. 그동안에 20분이 넘게 돌아서 가고 출퇴근 시간에 거의 20분에서 30분 걸렸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5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상당히 증가했고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이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곳곳에 지금 현재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15구역 내에 있는 곳이 15구역 바로 접근해서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업무지역, 상업지역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 지금 앞으로 이주된다라고 하면 수요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당동은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많이 있죠.
복합환승 업무지구로서 그동안에 많은 10년을 넘게 지금 개발 계획으로서 가고 있는데 이제는 민자가 아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가는 복합환승 업무가 지구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업무지구라든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당동이 되거든요. 이 사당동에는 청년 주택으로 인해서 청년의 일자리로 인해서 15만 일자리가 또 하나 생기고 또 복합 환승 업무로 지내서 지금 지하 9층에서 지상 25층까지 5개 동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가 지금 마치 우리가 강남 호재에 삼성을 겨냥하는 양 이 사당동에도 똑같은 환승 업무와 지금 고속도로의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고 주변 여건이 환경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바로 곁에 있는 지금 현재 입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그 2호선이나 4호선, 7호선 접근할 수 있죠. 또 한 단계 간다면 9호선까지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으로 2호선, 4호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가는 이 부분이 닿지 않는 지역에 경전철이 발표가 돼서 2022년도에 1단계 신림선이 발표가 되고 2단계는 서부선입니다. 3단계는 난곡선 서부선을 갖는 이 부분이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지금 완공하고 3개의 노선이 지금 현재 2028년도까지 모두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모두 환승한다라면 20분 내에 어디든지 서울 시내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숲세권, 학세권 이런 환경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초역세권이죠. 자, 그리고 그렇다고 뭐 고립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통은 더욱더 좋아질 게 뻔한 일인 게 뭐 지금 서부선, 신림선, 난곡선 다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다 환승센터 이야기까지 해서 이 정도면 교통에 대해서는 끝 아니겠느냐.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발 호재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그 사당역에서 2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당역이 환승역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하루에 17만 인구가 넘게 유동인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로 다닐 때도 21만 대가 지금 자동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지금 현재 15구역 지정돼 있는 바로 경계에 있는 이 그 다세대인데요. 매매가가 4억 6천인데 총 세대는 38세대입니다. 2동으로 되어 있고요. 한창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억 6천 8백에서 전세가가 3억 9천인데 이 3억 9천을 대출을 안 받고 거의 현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남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은 실투자 금액이 7억 5천, 7억 8천 정도 오면 되고요. 월세도 충분하게 3천에서 150만 원인데 예상 우리가 그 대출을 얘기한다면 2억 원 해서 실투자 금액은 2억 3,8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중랑구 면목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지라는 사가정역으로 걸어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통건물인데요. 자, 대표님, 중랑구에 대규모 개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중랑구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또 패션 특정 개발 진흥구역으로서 아주 대형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가 높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또 교통편을 놓고 본다면 구리와 구리에서 포천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용마 터널이라는 부분이 개통이 돼서 이 지역이 앞으로의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사가정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는 중랑구는 중랑천과 근린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동부도로 지하화에 따라 기존 도로가 있던 곳에 여의도공원의 10배 달하는 크기의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학군과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과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호재들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중랑구 면목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7호선 사가정역 인근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중랑구 면목동인데 건물 통째로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럼 이 통건물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알아볼까요? 네, 중랑구 지금 현재 통건물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사가정역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입니다. 1차는 해서 끝났고 2차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7월 10일 정도면 아마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준공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7호선 사가정역에는 도보로 3분입니다만 여기에서 강남까지 가는데도 거의 8정거장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지 면적이 거의 120평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모두 세대는 24대로서 지금 상당히 큰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들어있는 건데 준공은 2020년도 7월 달에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현재 56억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물 특징 좀 살펴볼까요? 건물은 아마 사가정역 주변에서 상당히 큰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토지의 모양새가 굉장히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층에서 1층에서부터 7층까지의 모두 조망권을 다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내지는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가 들어갔고요. 15인승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투룸인데 이 투룸이 상당히 방이 크다라는 겁니다. 해서 평수를 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14평, 15평에 달하는 그런 건물이라서 상당히 신혼생활이나 아기 하나를 데리고 살아도 충분하게 면적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주방에 대한 부분도 수납 공간도 나름대로 상당히 넓다라는 그런 부분과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좀 특이하게 깔끔하게 화이트 색깔로 지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는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편함이나 택배함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편함에서 꺼내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이달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 7층짜리 건물인데요. 투룸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 동건물을 살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정확한 입지 여건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호재까지 좀 볼까요? 네. 입지와 호재는 나름대로의 입지는 이미 사가정역이 교통편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거주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부분인 건데 7호선을 타면 강남도 갈 수 있고요. 건대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한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 거의 한 3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면목동, 중랑구 면목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더 시골스럽고 낙후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놀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동차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남의 올림픽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올림픽도로라든가 하남에 가는 중부고속도로라든가 또 지금 현재 포천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제2경부고속도로까지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도 바로 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시내 접근성 하는 데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스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까지 내지는 시내 시청까지도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교통이 잘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쾌적한 녹지공원 이미 거기는 여기 그 사가정 공원 또 용마 폭포 공원으로 인해서 주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마 폭포 공원에 간다라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그 청정하게 굉장히 공원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인 건데 들어가서 체육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런닝모션이라든가 또 내지는 달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가정 공원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생활권이 인프라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크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바로 그 옆에는 지금 올해 8월 달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입주해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CGV라든가 또 내지는 우체국이라든가 대형 병원이라든가 바로 곁에는 재래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또 내지는 이렇게 큰 병원, CGV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 이제 현재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이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것만큼 학교도 나름 게 밀집되어 있는데요. 초중학교,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여기 외대라든가 또 내지는 경희대라든가 여기서 좀 더 멀리 가자면 고려대학까지도 충분하게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하면 30분 내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역에 지금 면목동 지역 생활권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사가정역에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의 이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바뀌고 한참 지금 건축으로 인해서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아파트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작년도에 입주한 게 거의 3억에서 4억이 집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지 않은 부분도 피가 거의 2억에서 3억이 올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조그만 주택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주거 환경으로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충분하게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진구죠. 중량구 바로 옆에 중곡동이죠. 중곡동에 지금 현재 종합의료 단지가 작년도 12월 달에 거의 20층에 달하는 부분에서 지금 입주가 돼서 준공이 돼서 여기에도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그만큼 바꿔졌고 그만큼 수요는 많이 늘어났다. 면목동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복합 행정타운도 지금 현재 여기가 발표가 돼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3,000평 부지에 이렇게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체육공원이라든가가 들어가서 이 또한 거기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량구 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침수지역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침수지역은 옛날 얘기고 이미 지하에 하수도로가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수변 정비 계획으로서 거의 1권역이라든가 2권역이라든가 3권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의 재생이 돼서 친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생태공원을 복원을 하면서 지금 주변이 정비가 되는데 8개 권역을 그동안에 우리가 수변지역으로 공사를 한다면 중량구에 있는 쪽만 수영장이 들어간다라는 수변공원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동부간선도로에 의한 게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의정부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사를 해서 단축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민자로 이런 게 들어간다라면 2개가 들어가면 4차선에서 6차선 4차로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40분이 단축된 20분이면 다 할 수 있게끔 그만큼 교통편이라든가 주변이 그만큼 정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량구 지금 현재 면목동 사가정역 주변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는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량구의 사가정역 역세권에 있는 통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목동 통건물 주변의 현재와 함께 면목동의 비전에 대해서 이 대표님의 설명을 통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면목동 통건물 이제 가격 하나만 남아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매매가가 5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24세대이거든요. 이 4세대에
하나하나의 다세대 구성이 14평에서 15평이 되는 아주 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이고요. 한 층에 4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5인승으로 들어가 있고요. 해서 여기 전세로 논다라고 하면 전세는 한 2억 2천 정도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세 가격으로 충분하게 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투자금액으로서 아주 큰 120평에 달하는 그런 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전세는 한 5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내 돈 투자는 56억의 건물을 5억이 안 되는 4억 8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월세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그 대출을 낀다라고 하면 한 세대당 1,000만 원에 거의 한 8, 90만 원의 월세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한 월에 2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낀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에는 31억 6천이지만 전세로 논다라고 했었을 때는 투자금은 4억 8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통건물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마음 달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1대1로 맞춤 상담 언제든지 와주시면요. 수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함께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요, 여당의 당대표 입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대단히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을 겪으면서 어려움 많이 따르실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 더 좋은 선택지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네트워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